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현재 4천만 원 초반대 이뤄지면서 상승보다는 이제 조금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형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250만 원 넘은 현재 상태에서 계속 뭐 큰 상승이나 하락 없이 조금은 이제 횡보하면서 숨 고르기 단계에 가고 있죠. 리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좀 분통하고 짜증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리플에 대한 토큰을 과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소송에 대한 어떤 실마리는 언제쯤 풀릴까? 굉장히 궁금하고 기다려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또 하반기가 밝으면서 앞으로의 횡보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오늘 좀 기사들 짚어보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쭉 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굉장히 또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 캐시 또 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SV 또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네요.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 계열의 그런 토큰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려주면서 무서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골드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는 거는 코인의 불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게끔 화끈하게 오른다라는 부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상승으로 도래한다라는 부분, 그때 들어가긴 너무 늦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불장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의 어떤 구성과 수량을 미리 짜놓고 그에 맞는 시기를 기다리는 게 바로 코인 투자의 핵심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코인 투자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코인들에 있어서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냐? 반감기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상승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는 조금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반감기의 어떤 이슈들이 정해져 있기에 우리는 그에 맞게 그런 시기에 맞게 또 투자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라이트코인 지금 얼마죠? 벌써 112달러 넘어가고 있거든요. 엄청난 반감기 상승장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 저번 반감기에도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라이트코인 반감기 33일 남은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조금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더 지켜보는 스탠스로 천천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이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매도하긴 좀 이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사 보면서 컨텐츠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기관 투자자의 64%가 향후 1년 전망에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기관 투자자냐면 이 바이낸스 기관 고객의 VIP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VIP들은 투자자의 64%가 향후 12개월 동안, 1년 동안의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또 내년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죠. 비트코인 반감기는 현재 약 300일 정도 남아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비트에 대한 포트의 비중을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자의 대다수의 88%는 향후 10년 동안의 암호화폐 자산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당연하죠. 시대는 이제 한 번 더 블록체인 혁명이 찾아오면서 굉장히 디지털 세상으로 CBDC에 구현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거기에 있어서 하나의 화폐의 판이 바뀐다. 금융의 판도가 바뀐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통화기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IMF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펀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규칙, 규율, 수용을 얘기하고 있죠.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거래의 투명성을 개선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BIS 국제결제은행의 프로젝트 마리아나를 통해서도 리플에 대한 DLT 시스템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IMF의 핀테크 노트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IMF 공식 홈페이지고요. 이미 2023년 3월에 핀테크 노트로 한 번 더 국경 간 지불 개선을 위한 보고서가 출간이 됐었어요.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국경 간 지불은 비싸고 느리고 불투명하다.
우리가 X 커런트와 X 래피드, 즉 ODL 설명을 드리면서 현 국경 간 결제 시스템 이 스위프트 1.0 구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IMF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마찰을 반영하면서 거래 상대방 간에 제한된 신뢰로 귀결이 된다. 신뢰가 깨질 수 있는 그런 형국이다 라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면서 전통적으로 국경을 넘는 신뢰 연결에는 환거래 은행 간의 어떤 배타적인 양자 간 신용관계가 포함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IOU, 나는 너에게 빚지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차용증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IOU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예치금,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의 필요성도 얘기하면서 유동성을 굉장히 해치고 있다,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러한 링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고정 비용은 너무 비싸고 집중된 시스템을 촉진한다. 이 백서는, 이 핀테크 노트는 묵시적인 신뢰 구조 측면에서 다양한 지불 방식을 해석하고 있어요. 거기에 과연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새로운 판을 짜기에는 이미 너무 시간이 늦었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고정 비용이 비싸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하는지 해결책을 나타내는 하나의 핀테크 노트다.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노트 공식 문서고요. PDF로 다운을 받아 왔습니다. 해당 문서에서는 트러스트 브릿지 그리고 머니 플로우, 신뢰의 다리와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 국경 간 결제의 향상을 위한 디지털 마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정리하자면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들이 있을까? 새로운 판을 짜기에는 너무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해결책으로 솔루션으로 낼 수 있는 시스템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요지가 되겠죠. 역시나 조금 내려가서 우리가 봐야 되는 용어집, 글로서리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BIS가 일단 언급이 되네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이죠. CBDC 당연히 여러분들 아실 거고, DeFi도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IOU도 나오고 있네요. IOU, 나는 너한테 빚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나의 약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RTGS 역시나 나옵니다. Real-Time Gross Settlement라고 해서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에서 실시하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이다. 내년에는 여기에 ISO 20022를 탑재해서 리플이 연관이 돼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RMG 그룹으로 들어가 있는 이 ISO 2002가 탑재되면서 새롭게 발간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경 간 결제에 새로운 판을 깔아나가고 있었죠. USDC는 당연히 아실 거고, 왜 이 용어집에 XRP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왜 국제통화기금의 공식 문서에서 환율과 국제 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곳에 그 기득권층의 기득권에 있는 이 공식 문서에서 왜 우리의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이끄는 XRP의 리플이 왜 빵형이 거기서 나오는지 우리는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크립토 에셋이래요. 리플사의 크립토 에셋이래요. 나오고 있네요. 이런 부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당연하게 지켜봐야겠죠. 이런 부분을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결론 부분을 나타낸 거고, 여기서 몇 줄만 읽어도 결론이 보입니다. 이 핀테크 노트에서 국경 간 결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모델이 발생이 된다. 첫 번째는 바로 리플의 XRP 같은 그런 프라이빗 세틀먼트, 바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 크립토 자산, 이런 마켓플레이스가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죠. 두 번째로 어떤 게 언급이 되죠? 바로 스텔라 재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도매용 CBDC와 소매용 CBDC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사설 원장에 기입되는 이 분산 원장 기술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BIS의 프로젝트 마리아나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more decentrally, 최근에는 디파이의 네트워크도 발견이 되어진다. 하지만 제도권 수용에 이르면서 디파이보다는 중앙화된 시스템의 토큰이 굉장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글을 문맥상 읽어봤을 때도 리플과 스텔라 재단을 메인으로 원투로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오는 디파이도 하나의 사항으로 눈여겨볼 만은 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제도권 수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탈중앙화가 우리의 미래에 맞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는 이제 곧 지금의 주식처럼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수익을 보면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기준 이상의 수익을 보면 세금을 맞게 되죠. 이제 암호화폐도 그렇게 제도권 수용, 전통적인 금융 시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이런 리플 XRP와 스텔라 재단의 스텔라 루멘이 본격적으로 쓰일 것이다 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꼭 알면서 XRP에 대한, 리플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BIS와 IMF 같은 중요한 공식 문서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포트에는 XRP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 시세 조종에는 처벌을 주겠다. 금감원에서도 감시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등이 신청을 했었죠. 하지만 SEC 측에서는 신청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설명이 불충분하다면서 아직까지는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흔들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간이 걸릴 뿐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 4분기 안에 이번 하반기 안에는 제도권 수용이 확실하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돌풍이 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불공정 거래 대응 암호화폐 법안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통과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일본, 홍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안을 통과하면서 점점 제도권 수용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블랙록의 어떤 현물 ETF 승인에 대한 SEC 입장이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조금은 흔들어 제끼면서 배후에서는 EU 디지털 유로화 도입 입법 초안 공개하면서 CBDC 발행 본격화하고 있고요. 암호화폐에 대한 수용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스위스 중앙은행 실세계 CBDC 파일럿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다. 더 나아가서 역시나 한국은행 또 나옵니다. 내년 민간 대상의 CBDC 결제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하겠다라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우리 XRP는 왜 안 오를까요? SEC와 리플 소송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도 있고, 친리플 변호사 존 디트는 비밀 음모는 없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왜? 친 리플 변호사 존 디튼 마찬가지도 이미 XRP와 한 배이기 때문에 XRP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일 내에 끝날 것이다, 곧 끝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안 하겠죠. 하지만 역시나 정답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왜? 우리는 어느 정도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어떤 기술력 그리고 BIS와 IMF의 어떤 그런 공식 문서에도 언급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리플 소식 좀 더 볼까요? 유명 디지털 아티스트가 말합니다. 리플이 이더리움보다 NFT 민팅 속도가 빠릅니다. XRP 가치는 저평가된 상태다. 엄청나게 저평가된 상태고, 저평가됨을 모자라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여러모로 흔들고 있죠. JP모건, JPM 코인이라든지 XRP 소송은 음모론이 없다라는 부분이라든지 9월 넘어서 소송 결과가 나온다라든지 등등으로 이게 진짜 투자하는 게 맞나 할 정도로 흔들어 대줘야죠. 그래야지 대중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리플 브라우저 직업, 이 크로스 마크가 몇 달 내에 출시한 예정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리플의 브라우저 지갑은 엄청난 속도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이 될 것이고요. 시티그룹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업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메타코, 이미 리플이 지분과 돈으로 인수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층의 시티그룹도 파트너십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리플
리플,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CBDC 그리고 결제 시장을 위한 게임 체인저로서 굉장히 유로 뱅킹 어소시에이션에 언급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은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이 볼란테 테크놀로지는 최근 XRP를 결제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로 인정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FedNow 7월에 출시되는 FedNow와 연관이 되겠죠. 이 볼란테 테크놀로지와 FedNow는 최초의 통합 서비스를 출시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볼란테 FedNow 솔루션에 역시나 리플이 RMG 그룹에 들어가 있는 ISO 2002, 즉 다시 말해 연준의 FedNow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 ISO 2002 리플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으로서 우리는 리플의 기술력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역시나 리플의 파트너인 볼란테가 한 번 더 엮여져 있는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XRP는 7월 FedNow 출시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이다. 한번 지켜봐야겠죠. 이제는 이런 기사를 봐도 우리는 그래 한번 어디 지켜보자. 별로 기대를 하지 말고 2025년까지 우리 군대 보내기로 했으니까 기다려 주자고요. 더 나아가서 볼란테 테크놀로지는 리플과 이 CGI가 지불 서비스 제공업체에 승리를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CGI는 오타예요. 이 GPI, 스위프트의 결제망을 얘기하는 거군요. 아마도 GPI일 것입니다. 이 마스터맨이 오타를 낸 거예요. 역시나 내 잘못이야. 좋은 캐치 고마워 하고 있죠. 이 GPI는 뭐냐면요. 여기 보이실까요?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스위프트의 GPI 시스템 2.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리플의 ISO 2002 DLT 기반의 솔루션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화나 계신다. 리플 이놈은 사람들 화병나게 만들어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코인이냐. 이 불장에 혼자 내리고 있음. 그렇게 좋은 코인의 호재에 못 가는 것도 능력 아닌가? 몇 년째 갈 놈은 간다란 말에 존버하는 나조차 피해자다. 이렇게 리또 속을 자아내는 이런 우리의 투자자들을 힘들게 해서 떨어져 나가게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미디어로 흔들어 제끼고 호재는 여러 번 나오는데 가격은 안 올라요. 그게 바로 리플이죠. 리플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내세요, 구독자 선생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비트와 이더에 대해서 조금 나눠 주시면서 그 외에 에이다라든지 도지라든지 솔라나라든지 폴카다, 체인링크 등등 좋은 거 많잖아요. 영지식 증명의 지캐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 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라이트코인, 윈불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원조인 라이트코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캐시가 곧 올라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셔서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리플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셔야 된다. 이제 곧 7월에 출시되는 이 FedNow 역시도 리플과 연관이 돼 있다. 우리의 리플형, 빵형 계속 나옵니다.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확장을 다 해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격은 역시나 똥값으로 칠해져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난이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